불쟁하며 군이 부당이니라. 긍지는 같대. 여기서 군자는 이제 여기가 아마 한 60번째 가까이 54번째인가요? 군자가 한 100번 등장을 하는데 한 60번에 가깝게 등장을 합니다. 군자는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는 같되 그 긍지를 다른 사람과 다투는 그러한 그 경쟁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걸 하나의 경쟁으로 삼아서 다투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기는 하되 이렇게 어울리기는 자기 뜻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기는 하되 당파는 짓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뜻을 같이 하는, 정치하는 데는 이제 당을,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고 그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다투어서 어느 정책이 좋은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지지를 받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좋은 제도를 잘 살려가면 괜찮은데, 그거를 하나의 싸움으로 하고, 정쟁을 해가지고, 그 정책으로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정책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이속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다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제도가 나쁜 제도로 하는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당쟁을 하는 것이 되고, 그 당쟁을 하면은 결국은 투쟁을 하고 싸우게 되니까 그 당을 이루진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자께서 그러한 단점을 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군자는 긍지는 같고 자랑스러워하기는 하되 다투지 아니하며 어울리기는 뜻을 같이 하면서 또 그 뜻을 서로 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가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은 좋아하되 그걸 당을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왈 군자는 긍이 부쟁하며 군이 부당이니라. 같이 한번 소리내서 예쁘게 읽어보십시다. 자왈 시작. 자왈 군자는 긍이 부쟁하며 군이 부당이니라. 여기에 다 불자를 부자로 읽는 그런 경우가 지읒 앞에서나 디귿 앞에서 다 같이 리을이 탈락돼서 부쟁, 부당 이렇게 읽습니다. 좋은 예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2장 공자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불이 언거인하며 불이 인패언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사람 말 때문에 사람을 천거해서 쓰지 아니하고, 말만 믿고서 이제 사람을 천거해 쓰지 아니하며, 또 말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 말도 잘못되었다고 말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 말 때문에 사람을 천거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람 때문에 좋은 말도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서 한 말이라서 좋은 말까지도 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말로써 사람을 잘못된 말로써 그 사람 자체를 써서는 안 되며 사람 때문에 써있지 않은 뭐 때문에라고 해서 사람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좋은 말이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 말 자체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활 분자는 시작. 자활 분자는 둘이 언거인하며 불이 대언이니라. 그 다음에 23장 자공이 공자 제자 사공이 문할 말로 말하기를 이러니 가히 종신행지자 보이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가히 할 수 있는 종신행지 말하자면 평생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서 평생을 지켜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한마디 말로서 평생을 지켜서 좋은 그런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서훈저 그것은 용서함 그 용서할 서자 용서함인저 기소구력을 물시어이니라. 기는 자기를 얘기하고 이는 타인을 얘기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지 아니한 바를 물시어인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베풀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용서를 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늘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용서를 하라. 그 용서할 서자를 하나를 평생을 써도 모자람이 없다. 서자가 평생 쓸만한 한마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서운저 기소부력을 물시어인이니라. 자공이 문화 시작. 자공이 문화 유이러니 가히 종실행지자 오이까 자활 기소인저 기소부력을 물시어이니라. 자, 시간 복습했습니다. 오늘 진도는 24장 자활 오지어인의 이냐에 수회수예리요
여유소예자면 기유소시의니라. 뭐 여기 나오자고요. 다사오자 밑에 이구자를 했어요. 이것은 뭐 주역에서 오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낙서에 하도낙서에 하도가 5와 10이 중심에 있는 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언제든지 나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사오자고, 입구자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입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사오 밑에다 나오를 입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자가 되는 겁니다. 갈치자는 소유격이고, 나의 어자는 뭐뭐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사람에 있어서의 누구 숫자입니다. 누구 수. 그 다음에 회는 남을 폄훼한다 할 때서 비방할 회자입니다. 남을 비방하다, 흉보다, 또는 헐뜯다 할 때 헐뜯을 회. 그러니까 비방할 회, 헐뜯을 회, 흉본다 이런 뜻이죠. 그 대신에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칭찬할 예, 그 다음째 글자, 길일 예자예요. 길일 예자는 그 위에 글자가 뭐냐면 여자입니다. 줄여자예요. 정권을 준 당, 나라 국민들이 정권을 준 당을 여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자입니다. 줄여자. 근데 요 점을 이렇게 길게 하고 거기다가 말씀 문자를 했어요. 그 말을 잘 해주는 것이 칭찬한 예자예요. 말을 잘 해주는 것이 예요. 예찬하다, 칭찬하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말 잘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돈 주는 게 얘가 칭찬이 아니야. 말 잘해주는 게 예야. 말을 잘 못하면 그게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 회자는 헐뜯는 거고, 요거는 칭찬할 예자입니다. 그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칭찬하리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누구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의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글자가 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해방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헛듣고 누구를 칭찬하리요. 내가 사람에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람에게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헛되들이요. 여유 소예자면 기유 소시의니라. 여기서 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험해본다.
사람께 이제 시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기유소시의니라. 만약에 이렇게 같이 읽었자는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같을려 자는 여기서 뭐뭐 할 것 같으면 이런 뜻이니까 만약에 누구를 칭찬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조건절에 만약에 하니까 표가 뭐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사면 소예자면 내가 만약에 누구를 칭찬한 바가 있다면 그 사람을 시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이다. 시험해 보지 않고 그냥 칭찬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칭찬하리요. 다만 내가 칭찬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시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칭찬하는 거다. 그냥 괜히 칭찬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헐뜯으리요. 만약에 칭찬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칭찬한 바가 있다 이런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거는 내가 그를 시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겪어본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고 함부로 칭찬하고 함부로 이렇게 내가 폄훼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오지어이냐에 수회수예이요 여유소에 자명 기유소시의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오지어이냐에 수회수예이요 여유소에라면 기유소시의니라. 근데 이 장이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한 구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사미냐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이라는 얘기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삼대지소의 직도의 행위 아니라 공자님이 사시던 이 시대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3대는 어느 시대냐면 공자님이 사시던 시대가 주나라 말기죠. 그러니까 주나라죠. 그러니까 주나라 이전에서 주나라까지 3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주나라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하은, 그 다음에 주나라. 이게 이제 중국 고대에 있어서의 세 나라가 비교적 태평성대고 성인들이 다스렸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말기는 이제 폭군이 걸주와 같은 걸주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있었던 거죠. 하나라 말기에 끝왕이 거리고 은나라 말기에 그 폭군이 주왕이에요. 그래서 걸주 같은 놈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걸주 같은 놈 그런 말이 유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걸주 같은 놈이다 이렇게 못된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걸주 같은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큰 욕이 됐어요. 지금은 안 쓰는 얘기. 걸방, 걸왕, 하나라 말기는 걸왕, 그 다음에 은나라는 주왕. 하나라의 시조는 누구죠? 하우씨. 하우. 그 다음에 은나라는 탕임금. 은탕. 그 다음에 주나라는 문왕과 무왕. 그 부자 간의 나라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문왕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왕위를 못 이었지만 그 유교의 전통을 이은 사람이 이게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무왕의 동생으로서 이제 그 유교 문화의 정통을 이었다 해서 주공, 그 다음에 후대 주나라 말기에 공자. 그래서 이 앞에가 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유명한 나라는 당나라. 이세민의 당이 아니고 그 옛날에 당나라가 있어요. 당나라, 그 다음에 순임금의 나라인 우나라. 당나라는 누구냐면 시조가 아니라 한 대로 윤임금. 당나라 윤임금. 당의 윤임금, 그날 우나라의 순임금. 요건 그 당대에 한임금으로서 끝났죠. 그래서 당우를 이상적인 국가예요. 제일 훌륭한 국가예요. 어떠냐면 세습 왕조가 아니고 말하자면 요즘보다 더 훌륭한 천양제도로 해서 나라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양위를 했어요. 투표도 아니고 투표하다 보면 부정투표도 있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인적으로 훌륭한 인격자라 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고 그냥 양위를 한 거예요. 그걸 선양이라고 그래서 선양. 이 터 닦을 선. 이거 참선할 때 선자입니다. 터 닦을 선. 그 다음에 양보할 양자. 선양제도라고 있어요. 선양제도. 선양제도는 그야말로 순임금이 말하면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자기 딸을 두 딸을 줬어요. 아왕과 여영이라고 하는 두 딸을 시집을 보내고 후반기에
30년을 말하자면 정치를 맡겼어요. 맡겨서 재상처럼 수상처럼 맡겨서 30년을 시험을 해봤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해서 그 다음에 양위를 한 거예요. 왕위를 말하자면 이렇게 양위를 한 거예요. 그래 선양제도를 한 거예요. 그걸 선양제도라고. 그건 투표도 아니고 무슨 말하자면 정권을 그대로 그야말로 권위라고 생각하고 양위를 한 거예요. 참선하듯이 해서 이건 이게 신이 복일시변에 쓴 말하자면 신과 같이 하늘이 어떤 그 명에 의해서 한 것처럼 선양제도 참선하듯이 할 때 선자. 그러니까 신의 명령과 같은 하늘의 명에 의해서 그래서 양위를 했다. 왕위를 양보했다 해서 선양제도에 그 최고의 유교에 있어서 최고의 그 말하자면 왕위 계승을 한 것이 선양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임금이 누구에게 양위를 했냐면 운임금에게 양위를 했어요. 아들에게 주지 않고 운임금에게 준 거예요. 이 운임금은 아들에게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당무 시대를 최고의 말하자면 훌륭한 시대다 이렇게 해서 유교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무 3대 요거를 3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 왕도 정치를 훌륭한 정치라고 하는데 유교에 당무 3대를 유교에 있어서 이상적인 정치를 했던 시대로 이렇게 고대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 당무 3대의 정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당무 3대 시대. 그런데 여기 당무가 정확하게는 순임금은 운임금은 모르지만 순임금부터 이제 동이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동이족. 이에 순임금은 확실히 동이족이고 여기 전역석자에 따라 서우자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 은나라 탕이 동이족이고 여기 이제 은나라가 멸망하고 문왕왕이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 이 마지막에 주의 삼촌이 여기에 이제 기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게 유교 문화에 있어서의 도통을 이으신 분이에요. 이 기자가 홍범구주를 쓰셨거든요. 서경의 홍범구주. 이 홍범구주가 낙서 올려요. 홍범구주. 이 홍범구주라고 하는 9가지의 여기에 홍범구주에서 뭐가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오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오복 아세요? 네. 이가 오복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는 오복이 안 들어있어요. 여기 오복이 안 들어있어요. 오복이 들어있어요. 일활 오행, 이활, 그거죠. 제가 홍범구주를 한번 불러드렸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그 결과 이렇게 성취를 하면 마지막에는 5곡이나 6극을 결과로 이제 향유한다. 6극은 나쁜 결과고 좋은 결과는 뭐예요? 5극이다. 그게 이제 홍범 구주인데, 이게 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역에 하도 낙서가 하도가 같이 이걸 씌워야 되겠네. 하도가 16, 2, 27 이거 언젠가 그려야 되는데 27, 3, 38, 4, 49, 50. 이 50에 5, 아까 말씀드렸죠. 이 5가 지금 중심인데, 중심에 5가 이제 말하자면 5의 자리가 나의 자리다 해서 이제 여기다 6자를 써요. 이게 16수, 27화, 38목, 49금, 그 다음에 50토. 그래서 이게 5행원리인데, 이게 하도인데 이것은 음수, 양수를 5수 간격으로 되어 있는 음수와 양수가 음양이 결합되어져서 말하자면 하나의 씨와 우주의 씨와 열매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하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주의 씨 열매의 상징성이고, 낙서는 어떻게 하냐면 낙서는 이 양수가 전면에 나타나. 정면에 있어. 낙서가 정면에 이제 양이 구동이 되어서 모든 것이 움직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음은 코나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은 음수는 네모로 지금 그려진 거예요. 이게 검정 점으로 한 거고, 음수는 하얀 점으로 그 이제 저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 핵심, 결국에 저 15라고 하는 핵심 수가 이렇게 석삼자로 더하나 내천자로 더하나 X표로 15 덩어리예요. 15. 이렇게 해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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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15. 15에 15가 하나의
펼쳐져 있는 세계. 저거 핵심의 수가. 그러니까 시가 펼쳐져 있는 것이 그 실물인 것처럼 그 우주가 그 우주의 시가 펼쳐져 있는 것이 우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나 열매는 사실은 현존하지 않죠.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이 펼쳐져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낙서예요. 그러니까 홍범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에 의해서 정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행과 그 다음에 이가 뭐죠? 254, 38정, 4오기, 그 다음에 5항극, 6서진, 7,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5복육극이에요. 그러한 정치 원리를 말하자면 기자가 무왕에게 그러게 말하자면 줄을 은나라를 다스렸는데 주가 변해가지고 무왕에게 망하게 되니까 이 기자로서는 은나라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왕한테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말았으니까 이 전국의 왕한테 항복을 하고 말게 됐는데 그러나 천하를 항복을 했다, 나라를 항복했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을 정할 수는 없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말하는 큰 진리는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가냐? 동쪽으로 왔다 이런 얘기예요. 기자 동네설이 그래서 동네설이. 그런데 원리는 홍범구주예요. 구주가 바로 낙서의 구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실롱 황제, 요순, 우탕, 그 다음에 기자, 문왕, 주공, 공자 이렇게 해서 도통이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유교에 말하는 중국 유교에서는 기자를 빼버리죠. 기자는 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말하는 여기 정역 계통에서는 기자가 여기 들어있죠. 기자가 들어요. 그래서 이 기자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동이 화하족 그 다음에 황제 동이 그 다음에 하족 그 다음에 동이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한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공자가 이제 말하자면 동이족의 혈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차로 해서 카톡에다가 올렸던 대로 그 반은 그러니까 유교 문화는 사실은 합작이에요. 합작. 중국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인데 얘기가 좀 너무 멀리 가서 진도에는 상당히 영향을 줬네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3대라고 하는 거는 하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은수.
그래서 하은주 3대 얘기가 나와서 여기 3대의 소위 직도이 행사. 그러니까 하은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공자께서 하은주 3대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사실은 공자님의 본 뜻은 여기서는 하은주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공자의 뜻은 서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서경은 하나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서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요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무부터 시작했다. 단자 당무. 그러니까 당무는 당나라는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당무로 따지면 동이족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 주역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제주로 동방문화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진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라고 하는, 누구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설계편에 제6장에 보면은 제추로 진이라고. 그리고 만물이 추로지나니 지는 동방에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동방이라고만 해. 일단은 방위로 따지면 동방이에요. 때로 말하면 제인데 제가 누구냐? 그거는 우리가 후세 사람이 밝혀내야 되는 문제지 거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방위로 말하면 400 보십시다. 책은 422쪽에 보면은 원장이 제추로진 제8개편 제5장에 제추로진하며 하야 제오손 상결우이 치역부곤 여론우태 전우건 노호감 성원호 간에서 완성되는데 그 다음 문장에 만물이 추로진하니 지는 동방이라. 그러니까 진방은 동방인데 그 앞에서는 제가 임금제자에 임금님이 진방에서 나왔다. 근데 임금님은 어떤 임금님이냐? 422쪽에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볼 때 그 문명의 출발, 특히 주요 문명의 출발이 제추로 진이라고, 진은 동방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동방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동방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유화문명이 발견이 되고 동방의 문명이 황하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섰다는 것이 발명이 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주요 문명이 동방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경에서는 공자께서 서경은 연임금, 순임금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논어에서는 여기 이제 3대를 얘기하셨는데 3대에 3대는 이제 하은주라고 한다면 운임금부터 얘기했다 하더라도 3대
소위 직도라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정직한 하나의 진리, 정직한 진리의 유교의 그러한 진리를 행하는 이 백성들,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 주나라 말기에 뭡니까? 주나라 말기 이 시대를 훈프 시대에 이 백성들은 3대의 직도로서 행하던 이러한 바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칭찬하리요? 바로 만약에 칭찬하는 바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다 겪어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은 이 3대 이후에 내려온 우리의 이 국민들, 이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훌륭한 도덕과 그러한 곡절을 가진 그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칭찬받을 그러한 국민들 다 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역사성을 거기다가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서 참이냐는 그것만 따로 또 읽지 말고 앞에 읽었던 것까지 합쳐서 읽어요. 자왈 오지어이냐에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오지어이냐에 다시 시작. 자왈 오지어이냐에 수혜리고 연구소에자는 기우소식을이라 삼인야는 삼대 지소이 직도이 행야이라. 그러니까 이 3대를 내려오면서 정직한 그러한 도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역은 논어는